여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쌤 노영현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지난주에 저랑 만났을 때 그날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쵸? 네, 온라인 개학을 하고 나니까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일주일간 우리 목천중 이주진 친구가 아까 보니까 오늘 시간표 도덕, 과학, 사회라는 오늘 시간표를 굉장히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핑크쌤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마워요. 네. 우리 온라인 계약해서 일주일 지내보니까 어때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되게 궁금해요. 아마 직접 학교에 가서 오프라인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재밌죠. 그쵸? 그래서 좀, 우리 1대장 친구는 그래도 재미있었다고 그러고, 양아은 친구는 복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뿌나 친구는 힘들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입초리 친구는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온라인 계약을 해서 부모님하고 약간 갈등이 있는 친구들도 있나 봐요. 왜 갈등 생기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계약하면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약간 기분 전환 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퀴즈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기분 전환 차원에서 우리 퀴즈 타임 이거 맞히면 능력자인 거예요. 능력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번. 차가 주차된 곳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초리 친구, 박상현 친구, 오연주 친구, 복숭아 친구, 양아은 친구, 뿌나 친구, 민채 친구, 이현경 친구가 강석호 친구도, 현아 친구도, 이주진 친구도 87이라고 얘기해 줬네요. 굉장히 빨리빨리 맞추네. 야,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굉장히 능력자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봤더니 성민이의 재미있는 오락실 친구, 그 다음에 아잉 친구, 현아 친구, 강석호 친구 모두 다 87 맞췄습니다. 그치요? 87 맞춘 사람은 스스로 능력자라고 인정하면 돼. 이제 앞으로 자신을 능력자라고 부르면 돼요. 맞아요. 우리 이 숫자가 뒤집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정답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요? 즉 87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똑똑해. 능력자야. 맞아. 우리 오연주 친구가 오행 다 능력자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 맞힌 친구들은 능력자야.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4개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를 A, B, C, D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맞히면 진짜 더 능력자. 체리미 친구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점점점 이러네. 우리 성민이의 재미있는 오락실 친구가 저거 거꾸로 보이는 거임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였고요. 이제 2번은 우리 A, B, C, D 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뭘지 순서대로 하면 뭘까요? 지금 잘 모르겠나 봐요.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지? 그거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금 3이 왜 여기에 3이 들어갔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친구가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3이라는 숫자가 왜 여기에서 3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수학 문제래요. 근데 그냥 딱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약간 멍해가지고 있었잖아.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굉장히 복잡한 걸로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해야 되나? 막 이랬었거든? 근데 아마 여기 친구들도 그러한 생각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처음에 싱가포르에서도 이 문제 내고 나서 뭐 교수라든지 뭐 학자들이 이거 문제 오류 아니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할 정도로
어려웠대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었던 문제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김일의 친구가 6, 9, 12, 18 아님? 이랬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목천중 이주진 친구가 알파벳 순으로 하면 2211이라고 했어. 아, 우리 이주진 친구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이 친구는 진정한 능력자. 이주진이 이제 앞으로 목천중 능력자라고 부르면 돼요. 응? 우리 답은 방금 얘기해준 친구의 말이 맞아요. 그리고 목천중 이주진 친구는 목천중 능력자라고 바꿔 닉네임을 이제. 2211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돼. 3이라는 게 왜 3이 나왔냐면 여기 주변에 보면 18, 10, 12 즉 이 동그라미가 맞닿은 부분에 두 자리 숫자가 몇 개야? 3개인 거야. 그래서 3인 거고요. A에 들어갈 거는 A에 들어갈 동그라미는 18과 10이 근처에 있잖아. 그치? 이때 맞닿아 있는 데에서 두 자리 숫자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2개잖아. 그치? 그래서 2인 거고. 그 다음 10과 12를 맞닿고 있는 동그라미 B에 들어갈 것도 두 자리 숫자가 몇 개? 그치요? 2개니까 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C에 들어갈 거는 2와 12가 맞닿아 있는데 두 자리 숫자가 몇 개? 1개죠. 그래서 1인 겁니다. 그 다음 18과 2는 당연히 그렇다면 뭐겠어? 1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자릿수, 뭐 10의 자릿수, 뭐 이러한 걸 배우는 시기잖아.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 나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애기가 2학년이라 기억을 해요. 요즘 이거 배우고 있거든, 애기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수학 문제라고 하면 막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게 다가왔던 거지요. 우리 복숭아 친구가 이제 이해된다. 김일의 친구. 와, 나는 뭐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싱가포르에서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왜지 수학교육과 교수님, 뭐 학자들도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항의를 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퀴즈를 풀면서 기분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줄 테니까 우리 밴드에다가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남기질 않았어요. 다른 학년들은 선생님이 여기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도덕 1, 2, 3을 맡고 있는데 다른 학년들은 이렇게 비밀 댓글을 달아줬는데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안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선생님이 안내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를 잘 해준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백하 친구와 구교민 친구. 이 친구는 선생님이 비밀 댓글로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면 되냐면 이렇게 댓글 다는 것에 선생님이 게시물 어제 해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잠금 표시 있죠. 이거 누르면 비밀 댓글이에요. 그래서 연락처를 거기다 적더라도 나만 볼 수 있어요. 이거 쓴 사람이랑. 그러니까 여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카톡 아이디 별명을 남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연락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적어주길 바래요.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요. 그래서 맞아, 정신적 가치 있었고 막 도덕적 가치 있었고, 그쵸?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가 되려면 목적이어야 된다 막 이랬었잖아. 그치?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우리 가치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있고, 정신적 가치에는 진선미성, 즉 진리를 추구하는 것,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와 같은 가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가치가 바람직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나누어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지어서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까지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지요? 맞아. 우리 최희영 친구가 자아정체성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맞아. 우리 자아정체성은 2주 전에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네, 어차피 연계가 되는 거니까 대답했으니까 맞다고. 그리고 우리 성민이 재미있는 오락실 친구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 복숭아 친구는 힘들어요. 9시부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유유 이러는데 왜 9시부터? 온라인 계약을 했지요. 맞아. 선생님 첫째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동영상 이런 거 봐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막 과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 응? 다 배우는 거니까. 고통이 없는 배움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살펴볼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내가 도덕적으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도덕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보임받을 만한 도덕적 인물을 선정해서 배우고자 노력하는 도덕적인 성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라고 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치가 반영된 삶의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면 우리 대단원 1단원 자신과의 관계는 우리 시즌 1과 시즌 2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도 함께 즐겁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도 채우고 머리도 채우는 오늘 살펴볼 주제지요. 방금 말했던 우리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에 좋은 습관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뭐예요? 삶은 감자, 고구마, 계란이지요. 알아들었을란가 모르겠네. 그 다음 우리 이제 행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어성원 친구들이 네, 삶의 목적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래 선생님이 이거를 너희들이 과제를 해준 거를 여기에다가 쓰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밴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지어서 쓴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친구는 나는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화에 있었습니다. 그치요? 그럼 두 번째 친구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레고 관련 정보를 나누며 즐겁게 살고 싶다. 이건 약간 나의 개인적인 게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레고 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검사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각자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요? 우리 이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은 결국은 무엇을 위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뭘 결국은 하고 싶은 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각자 어떻게 살겠다라는 삶의 목적을 설정했는데 이렇게 삶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제일 위에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야. 그치요? 그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뭐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치요? 그럼 생각해봐. 다 무엇을 위한 거야? 네,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요? 그럼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상할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인 거지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행복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지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의 제자이지요? 우리 성민이의 재미있는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은 다 달라, 살아가는 모습 달라 하지만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이지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란가? 우리 이준호 친구가 헤라클라스라고 했는데 아니지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온라인 계약해서 힘든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한 것 같아. 그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그치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졸업사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그림이 딱 있어.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거는 요 그림을 어디선가 봤을 거야. 그치요? 라파엘로가 그린 바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58명의 철학자들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여기 사진 생일을 보여주는 사진은 버팅익한 궁의 서명의 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라파엘로가 바로 4가지 주제로 해서 그림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테네 학당은 철학을 주제로 한 벽화인 거예요. 우리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지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피곤한 시간인가 봐. 그치요? 지금. 그럼 우리 여기 아테네 학당에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봐보시면은 여기 친구들이 지금 얘기하느라 바빠. 여기에서 먼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최희영 친구 박수 100번 쳐줘야 돼. 최희영 친구 박수 100번. 우리 최희영 친구도 앞으로 닉네임을 능력자라고 바꾸세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가운데에 딱 보면 빨간색 망토를 입은 사람과 하늘색 망토를 입은 사람 이렇게 2명이 있어요. 이 2명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플라톤은 누구야? 바로 이 빨간색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요. 하늘색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보시면 우리 플라톤의 여기 아마 그림이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봐보면 이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에서 이 검지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자기가 쓴 책을 딱 들고 있어. 이 사람 뭐냐면 플라톤은 바로 정신적인 이데아를 강조했었던 학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른손을 이렇게 밑으로 하고 있어요. 그치요? 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왼쪽에 가지고 있는 책은 본인이 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책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왼쪽에 들고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동체 속에서의 삶 전체에 대한 개인의 만족과 관련지어서 행복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얘기했었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돼. 즉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내는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도 다른 이들 속에서 있는 행복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가 자신의 모습도 지금 여기에 그려놨어요. 살짝.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을란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한 거고. 다휘 친구랑 기덕이 친구가 뭐 궁금한 게 많이 있나 봐. 우리 다음에 밴드에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거기에서는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에 대한 거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쌤은 언제 행복하냐면 레고를 조립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다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 복숭아 친구랑 고슴도치 친구가 라파일러가 어디 있었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능력자야. 우리 고슴도치 친구는 고양이를 바라볼 때 행복하다라는 걸 느낀대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 다음 또 어쩔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우리 현석이 친구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김일의 친구는 채색할 때 아마 뭐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치? 네, 지혜 친구는 학용품을 살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차돌이 친구는 카톡 문자가 올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이드 친구, 가족이랑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선생님도 아까 레고를 조립할 때 행복했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목적을 설정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뭐다?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봐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 걸 한번 봐보면, 제가 학용품을 살 때 행복해요. 저는 카톡 문자 올 때 행복해요. 저는 가족이랑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행복해요. 선생님이 레고를 조립할 때 행복해요. 여기에서 행복할 때 의미는 뭐야? 즐겁다,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그치요? 레고를 조립할 때 즐겁다, 학용품을 살 때 즐겁다. 우리 선영이 친구는 친구들이랑 놀 때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즐겁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요? 즉 행복하다라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는 즐겁다, 만족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복은 이처럼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요? 여기에서 만족이라는 것이 행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학용품을 막 100가지는 있어야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물질적으로는 없더라도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요? 이처럼 만족감이랑 행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의 일반적인 의미는 요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 지수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에서 100까지 범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50점 정도 될까? 7, 80, 90? 아까 어떤 친구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100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다면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나의 행복 지수는 총 17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해요. 아마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성호 친구와 현석 친구, 최영 친구 행복지수 저는 100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치요? 정말 그렇게 행복지수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하루 동안 나의 기분 변화 상황을 적어본다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쪽이 훨씬 많다라고 했을 때 매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그렇다 3번, 그렇지 않다 2번, 전혀 그렇지 않다 1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아마 펜이나 뭐 이렇게 연필 있으면은 이렇게 적으면서 하면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각각을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이주진 친구, 이치은 친구, 박상현 친구가 너무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근데 여기에 말하지 말고요.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누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이 몇 점이다 4점이면 옆에다 4라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쭉 더하시는 거예요. 수학도 하는 즐거운 시간. 그래서 옆에 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나는 비참한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이 훨씬 더 많다. 1점에서 4점 옆에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가 3점이고 지금 2점이면 5점인 거예요. 앞에서. 요거 나중에 한번 답할 거예요. 옆에 딱딱 적어두시면 돼요. 1번은 몇 점, 2번은 몇 점 이렇게. 3번 위기가 닥치면 나는 상황에 압도당해 무력한 느낌이 들기보다는 도전을 받아들여 이겨내려 한다. 몇 점인지 쓰고요. 옆에 4번 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 1점에서 4점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아까 총 17문항이라고 했어요. 좀 더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나는 내 자신의 흠뻑 빠질 수 있고 거기에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몇 가지 갖고 있다. 1번에서 4점까지 옆에 적으세요. 그 다음 6번 나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여러 명 있다. 이것도 1점에서 4점까지. 그 다음 7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라고 평한다. 1번에서 4점 표시하시고요. 8번 나는 대체적으로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며 정력적이라고 생각한다. 9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옆에 1점부터 4점까지 표시하면 되고요. 요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우리 승진이와 청호는 지금 여기 친구들에게는 해당된 게 아니니까 그 아래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친구로부터의 전화나 오랜 친구로부터의 전화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충분히 기쁘다라고 했을 때 4번이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11번 내가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수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점에서 4점까지. 12번 나는 대체적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13번 나는 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느낀다. 14번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15번 대체적으로 나는 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 16번 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17번 나는 인생에 만족한다. 까지 해서 쭉 합산을 해보세요. 지금 더하기 해보는 시간. 지금 앞에 한 거랑 지금 여기 한 거랑 해서 총 17개를 한번 하면 우리 임샘이 친구는 전 30점, 우리 이치윤 친구는 64점이고요. 성호 친구는 54점, 차두리 친구 28점, 이주진 친구 38점, 박상현 친구 41, 뿌나 친구 46점. 두둥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점부터 68점 지금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당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교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점에서 39점인 사람은 지금 당신의 생활은 매우 유쾌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행복하지 않는 거야 라고 투덜댈 수도 있으나 조바심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점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행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까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5달러씩을 나누어 주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반절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사람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치요? 즉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 했다.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순간에서 아마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치요?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명언 하나를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요, 질적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입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족한 돼지, 만족한 바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나? 이 말은 이제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진정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 뒤에 있는 문자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보든 돼지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단지 그 문제 안에 있는 자신의 입장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건 바보 돼지라는 거죠. 즉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며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밀이 공리주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질적 공리주의자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명언을 남긴 겁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다 라는 걸 간단히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좋은 습관과 행복한 삶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랑 행복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요 예화를 한번 봐볼게요. 푸르미가 또 늦게 오네. 이런 친구 꼭 있어. 약속하면 9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9시 반에 나타나는 친구들 꼭 있습니다. 그치요? 늦어서 미안해. 여자친구인가 봐. 푸르미는 매번 약속 시간보다 30분씩 늦게 나오는구나. 이 푸르미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치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치요? 본인도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얘기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얘기하지요. 구체적으로 외면적인 모습뿐 아니라 사고방식, 인격 등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또 하나 또 명언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것도 들어볼 친구들 있을 겁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치, 고슴도치 친구도 약속 시간에 늦는 거 별로야. 그치요? 이런 사람 좋지 않아요. 그치요? 그런 습관은. 우리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 아까도 나왔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저 아는데요 라고 얘기한 친구 있었을 거야. 그치요? 그 친구도 능력자인 거야. 본인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하세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한 거는 방금 얘기한 바로 이 습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행복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치요? 즉 우리 인간의 최고에서는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치요? 요거까지는 우리 앞에서 본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려면 좋은 품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좋은 품성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진 도덕적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만 기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연히 뭔가를 했다든지 일시적으로만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꾸준히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해야지만 비로소 좋은 성품을 기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좋은 습관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만났고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우리 미국 $100 지폐에도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사람이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미국의 헌법의 뼈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관리가 굉장히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다이어리를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 관리가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민이의 재미있는 이 친구가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지?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이 사람은 매일 13가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3가지 이 덕목을 제시해놓고 덕목별로 이러이러한 것을 실천해야지라는 걸 정리해놓고 매일매일 점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이들의 행복 증진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이처럼 이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확실하다면 매일매일 굉장히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치요? 즉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아실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지요. 좋은 습관은 자아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의학과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건강은 내가 몸이 안 좋아. 근데 행복을 얘기해? 내가 당장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치요? 기본적으로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내가 아파. 요거는 신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거지요. 신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요. 또 뭐야?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사람이 거짓으로 웃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진실로 웃는 사람이 있어. 진실로 웃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드센 스마일. 거짓으로 웃는 사람은 요 눈가에 주름도 없고요.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지도 않아. 이걸 보면은 거짓 웃음인지 진실된 웃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진정한 웃음을 바로 이 드센 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웃음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의사였는데 듀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어. 졸업 앨범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를 한번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듀센 스마일의 참된 미소를 보여줬던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고자 하는 꿈을 많이 이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회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 사회적인 건강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은 정서적인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정서적, 사회적인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야, 엄마가 아는 그 옆집 그 딸내미는 뭐 성적이 이렇대. 막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 그치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뭐 어떤 실험을 했던 걸 보면은, 우리 요걸 하나 보여줄게요. 은메달과 동메달 중에 어떤 메달을 받은 선수가 더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은메달의 순위가 더 높으니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팀이 연구를 했대요. 올림픽 중계 자료를 조사해서 은메달과 동메달 받은 선수들이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그 표정을 보고 분석을 했더니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훨씬 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은메달은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나 저걸 못 땄어. 쟤한테 졌어. 라고 비교를 했기 때문이죠. 동메달은 와, 나 이거 상 탔어 라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함을 느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자.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질 수가 있겠지요.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행복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선,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과 행복한 삶과 관련돼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습관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왜? 첫 번째, 옳은 행동을 습관화하면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덕적 실천이 가능해지지요. 두 번째, 좋은 습관을 통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발전시켜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습관은 심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나가니까. 마지막으로 건강과 우리 행복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정서적, 사회적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방법, 땅땅땅 세 가지 봤습니다.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탐구를 했다면 이렇게 잘 실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달 도덕적 성찰을 하고, 오늘 학습한 진정한 행복이 뭐였지? 좋은 습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고,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했는지를 한번 잘 탐구하고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도덕적인 행동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사회적인 건강을 키워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즉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실천하는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 실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제는요, 우리 밴드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학습 자료와 우리 과제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